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바른 수조 만들기 촬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갈 곳은 인천입니다. 오늘 가서 수조를 좀 보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보고, 일단 수조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가서 보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남양주로 옮겼잖아요. 남양주로 옮기고 나니까 와, 여기서 인천까지 가는데 지금 80km예요. 생각보다 되게 멀어서 깜짝 놀랐는데, 자, 그럼 아무튼 오랜만에 바른 수조 만들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바른 수조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마린코스트에 연락 주시면 서로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러 온 수조는 지금 FS 900인 것 같아요. 이미 단종돼 있는 수조이고 아마 시점상 한 4, 5년쯤 전에 세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산호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물고기만 크라운 2마리, 그리고 도미노 담셀 같은데 담셀, 옐로우테일 담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어려우신 거예요? 산호 같은 거 키우다가도 네. 산호 다 죽고 나가고 네. 좀 아예 못 건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류 모터 보니까 버블 알게가 되게 많이 껴있네요. 네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이 버블 알게라는 게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거품처럼 생긴 거 얘기하는 네네. 거거든요. 이끼가 네. 수류 모터에 잘 생겨요. 아, 이끼들이 좋아해요, 이 플라스틱을. 아, 그러니까 여기 수류 모터도 잘 생기고 저쪽 출수관 쪽도 잘 생기고 오버플로 쪽도 잘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꺼내서 세척하시면 되는 상태인 거고, 수류 모터는 잘 작동하나요? 작동은 잘해요. 네.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게 물이 계속 네. 마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증발이 되니까. 네, 원래 네. 이걸 설치해서 네. 정수기가? 네. 네. 정수기 있고. 이걸 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또 안 되더라고요. 정수가 여기 지금 연결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물이 안 나와요? 네, 물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물을 퍼다가 네. 소리 나면 그때마다 이제 소리 퍼다 넣고 있어요. 왜 정수기에서 물이 안 나올까? 정수기는 사실 뭐 별다르게 고장날 게 없어서 정수기에서 물이 아예 안 나오는데? 정수기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맞나요? 여기 뒤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잠가 놓으신 것 같은데? 건들지 않아가지고. 네, 여기가 지금 이 밸브 있잖아요. 네, 한 번 하고 건든 적이 없어서. 이게 지금 잠겨 있어요. 네, 간단한 거 같은데? 네. 아, 맞네. 소리가 나네. 그렇죠. 잠겨 있으니까 이제 정수기에서 물이 나올 거고, 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 저기서 이제 물이 나올 거죠. 아. 네, 그냥 이거 잠겨 있는 거예요. 네. 한 번 설치하고 네. 이걸 손댄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물이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보충은 될 거고. 조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치시든가 사시든가 하셔야 될 텐데. 네. 사실 고치기에는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라서 그 파워 서플라이가 나갔으면 간단한 거고, LED가 나갔으면 LED도 수명이 있거든요. 보통 한 5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수조의 연한을 봤을 때 거의 수명이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명은 급이 있어요. 하이엔드 급이 있고 그냥 좀 미들 클래스들이 있고 아예 저가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고가로 갈수록 채널이 늘어나요. 물론 이제 그 채널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처럼 뭐 자동 8단 미션의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뭐 풀로 다 쓰진 않잖아요. 근데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할 수가 있고 나한테 이제 편안함을 주는 건데, 조명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하이엔드급을 쓴다고 해서 그 광량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제어가 가능하고, 대신에 가격은 이제 100만 원대가 넘어가죠. 지금 이제 이 락이 좀 바닥에 박혀 있도록 원래 계획된 것 같아요. 좀 더 박아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너무 붕 떠 있어서 산호를 키우시기에는 너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만큼 바닥재만큼 떠 있으니까 최대한 밑으로 박아 주시면 한 요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 낮아질 거니까, 그럼 산호 놓기는 더 나을 거예요. 스키모도 사실은 이 때가 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만큼까지는 이제 거품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 이물질이 이쪽에 축적이 돼서 네. 제대로 이제 못 할 거예요. 아. 예.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못 쓰는 건 아닌데 네. 이거 좀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죠. 산호를 키우시려면 일단은 여기서 이 수조의 측정은 하세요.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어서 지금 염도도 지금 이렇게 물이 빠져 있을 동안 제대로 보충이 안 됐다라면 그만큼 짜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또 맹물이 들어오면 또 싱거워지는 거고, 산호한테는 안 좋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방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들 너무 잘 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영향을 받는 거는 이 수조에서 생기는 암모니아인 거지, 염도의 변화라든지 여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민감하진 않습니다. 물고기들은. 그런데 산호들은 그런 게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여기다 이제 산호를 키우시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키워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요만큼만 키워도 되는 거고, 더 키우시고 싶으시면 키우셔도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뭔가를 키우실 때는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늘려가시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한 마리가 새로 들어왔다면 그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 또 잘 사는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은 필요한데, 그거를 최소 2주 정도는 봐요. 그럼 예를 들어 물고기를 하나 샀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서 2주 정도는 잘 산다라고 확인이 돼야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2주까지 잘 못 기다리시거든요. 한 3, 4일 지나면 잘 사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그건 판단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고. 산호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와이프가 산호를 정말 잘 키웠어요. 아, 네. 계속 네. 번식하고 계속 아. 나왔는데 자식이 태어나면서 그렇죠. 네, 예. 환수를 못하니까 다 죽어 나가더라고요. 걔네들은 다 죽고. 네. 아이고, 아깝다. 근데 산호를 키우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무작정 감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물고기는 좀 이렇게 그냥 특별한 변화를 안 준다면 사실 특별히 측정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산호를 하고 싶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측정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게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이제 측정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물고기만 잘 사니까 물고기 잘 사니까 됐지. 그쵸. 아니, 그것도 사실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뭐 수조라는 게 이것도 반려동물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리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내가 이것 때문에 버거우면서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이거에 막 신경이 쓰이고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이 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힘드니까. 지금 이제 자동 양말 필터라든지 스키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얘네들은 그냥 계속 돌아가는 장치이고 얘네가 뭘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판단이 이제 사용자가 작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이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뭐 자동 테스트 장치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걸 단다고 해서 이게 뭐 진짜 완전히 풀 오토매틱은 아니거든요. 사용자가 이제 세팅해주고 캘리브레이션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결국엔 사람 손을 타요. 이제 수동은 사실 사람이 안 갈아버리면 그만이에요. 필터링을 할 수 있을 만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넘쳐버리겠죠. 근데 자동은 이 롤이 감겨있는 한 센서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요. 주머니가 하나가 막힐 때까지 쓸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보면 이 자동 필터는 보통 한 2달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은 그냥 내가 관여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호를 키울 때는, 물고기 키울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산호를 키울 때는 어느 정도 유기물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필터에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다. 또 스키머도 제거 장치예요. 스키머도 계속 제거를 하고 있다. 이게 결국 산호를 말라 죽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전에 선행돼야 되는 건 이 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필터를 사용을 중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고기 뭐 특별히 키우고 싶으신 어종이 있어요? 나비? 나비를 키우면 어차피 산호는 못 키워요. 예. 나비를 키우기엔 좀 작아요, 수조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간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고기를 키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어종들이 뭐 버터플라이나 엔젤피쉬가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 작은 공간에서 이 공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이 작은 것만으로도 걔네들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탱 중에서도 일부 탱들, 뭐 파우더 블루나 아킬레스나 뭐 파우더 브라운 계열들, 그리고 소알탱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있다가도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요. 맞아요. 예. 그런 애들이 보면은 누적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저는 경험적으로 그게 공간에 대한 제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수조 내에서 주도권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우더블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수조 내에서 가장 리더가 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애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해수어의 특징이 이제 결국엔 얘네들은 자기의 테리토리가 있는 애들이라서 이 수조 내에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 그거 되게 힘들어해요. 우리가 그걸 뭐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아무 문제 없더라도 그냥 걔만 확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보이죠. 여기서 파우더블루 키우시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닌데 힘들어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잘하셔도 그 문제를 항상 안고 가시는 거라서. 나비도 마찬가지예요. 나비도 난이도 차이가 꽤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나비라든지 클라인 나비라든지 이런 거는 쉬워요. 네. 그런데 티어드랍이라든지 카퍼밴드 이런 애들은 훨씬 어렵거든요. 해수어 파는 곳들도 여기가 인천이니까, 인천이면은 슬로 있나요? 슬로가 가깝나요? 그런 곳에 가셔서 종에 대한 특성을 좀 여쭤보시고 사시면 똑같은 나비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지금 일단은 어종 자체가 단조로운데 뭐 엔젤도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엔젤을 하더라도 엔젤도 이제 드워프 엔젤 계열들은 가능하지만 엠퍼러 엔젤 이런 건 좀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할 게 없죠. 근데 그렇진 않고 가장 권장할 수 있는 거는 뭐 셀핀탱, 옐로우탱, 퍼플탱 그런 어떤 마른 목골 애들, 그런 애들 키우실 수 있고, 이제 나비 중에서도 뭐 클라인이라든지 뭐 피라밋이라든지 좀 쉬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위주로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 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엔젤 중에서도 바이컬러 엔젤이라든지 옐로우 엔젤이라든지 플레임 엔젤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또 하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변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하셔도 극복할 수 없는 공간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거를 즐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 경계선에 있는 애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가능성이 높고 잘 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백데이터 없이 그냥 내가 이게 예뻐서 좋아서 이렇게 그냥 선택해버리면 그 경계선에 걸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워지는 거니까 F4를 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조명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네. 물 재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염도는 재시는 거예요? 염도 편차가 되게 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이게 물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네. 일단은 뭐 물고기 잘 사니까 무리해서 산호 쪽 전환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물고기 한번 조금씩 늘려보시는 것도. 그리고 물고기 키우시는 거라면 그냥 조명도 그냥 저희 제품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저렴한 건데 굳이 좋은 조명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거든요. 이 마린 코스트 미니라고 45,000원이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괜찮아요? 수조에? 네, F 하실 거면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2개 정도 해주시면 그냥 딱 보기 좋을 정도의 밝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수라는 게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수라는 건 무기물의 관점에서는 무기물을 보충해 주는 거지만 유기물의 관점에서는 유기물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거는 유기물의 농도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산호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 물이 유기물이 낮은 상태라면 환수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유기물한테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호를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측정을 좀 전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그냥 뭐 레더나 스타폴립 같은 거 키우실 거면 아까 보셨던 그 조명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네. 물론 뭐 당연히 더 좋은 제품 쓰시면 더 좋은 느낌을 줄 거고 좋은 색감을 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만 하셔도 기능적으로는 충분할 거예요. 지금 수류모터는 저쪽에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이쪽에 안 둬도 그냥 지금 이거 하나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산호에 대한 영역이죠. 네. 산호가 아닐 때 물고기만 있을 때 네, 물고기들은 상관없어요. 전혀 사실 물고기들은 센 수류 자체를 싫어해요. 물고기들이 예를 들어 수류를 타고 이렇게 노는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자기 몸이 가려워서 그러는 거지 수류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물 흐름이라면 전체적으로 물은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고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 그냥 기본적인 연산호들하고는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단지 수류 모터가 상당히 때가 많이 껴 있어서 네, 좀 세척을 하셔야 돼요. 이 버블알게도 이 상태로 키우시면 나중에 산호에 다 옮겨 붙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예 없애려면 이 수조를 그냥
거의 그냥 소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애들은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좀 내가 손이 많이 가는 거지 결국에는 계속 귀찮게 하면 없어지거든요. 한 번에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번거롭더라도 한번 박멸을 시켜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확 줄어듭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저 뒤에 하얗게 저렇게 막 있는 것도 네. 저 때 한번 긁어서 음. 다 없앴는데 또 저렇게 또 생기더라고요. 따개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럼 저거는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가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조명을 꺼둔 지가 얼마나 되셨죠? 조명이 고장난 게 네. 한 3개월 정도? 조명이 꺼져서 더 늘었을 거예요. 쟤네가 좀 어두운 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럼 조명이 이제 다시 켜지게 되면은 켜주고 청소하다 보면 일단은 저거는 좀 딱딱한 조개 껍데기 같은 거라서 네. 좀 물리적으로 긁어내셔야 돼요. 네. 예, 근데 쟤네들이 좋아하는 환경 자체가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수조가 전반적으로 이제 조명이 안 켜지고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수조 전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저 정도까지는 안 생기거든요. 네. 보통 이제 돌 밑이라든지 네. 아니면 펌프 쪽이라든지 이런 맞아, 데 생기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좀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본수조 자체가 이제 어두워져 버리니까 아. 글로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좀 예쁜 F4로 또 해보시고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전반적으로 드러내서 좀 세척은 하셔야 네, 되겠어요. 네. 예.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바른 수조 만들기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산호를 많이 하셨다가 이제 육아를 하시다 보니 수조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바뀌신 거죠. 그런 상태에서 수조를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관리가 편하면서도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다시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 억지로 산호를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일부러 하시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새롭게 맞춰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수조를 보면서 또 다른 에너지가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수조를 이고 살면 안 되거든요. 오늘 시간은 그 수조에서 키울 수 있는 고기들, 어떤 고기들 키울 수 있는지 좀 추천을 드렸고요. 스타폴립이나 레더 같은 정말 기본적인 산호들은 그렇게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바른 수조 만들기 진행을 해봤고요. 수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직접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영상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에 마린코스트 채널이 있습니다. 마린코스트로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